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코인들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 자, 조정기간 끝나가냐? 대략적인 반등 시점. 자, 어떻게 나와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은 어제 이제 장중에 저점이 530만원까지 단기간 하락폭은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1000만원 정도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반등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태예요. 근데 조정은 좀 끝나가주는 상태다. 자, 그런데 대장들만 놓고 봤을 때는 반등 자리예요. 그 반등이 뭐 저거 한대 이거 한대 뭐 불장이야 아니야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와주는 반등 정도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이제 장중에 밀렸는데 지금 몸통을 달고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죠. 밑꼬리 달고. 그냥 요거는 시장이 뭐가 변했나 이제 다시 출발하냐가 아니고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얘가 오히려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추세 기준상 봤을 때 단기 추세라도 상승으로 뚫어줘야 이제 단기적 반등은 끝났다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요것도 이제 돌파가 안 되고 그냥 밀렸다가 첫 반등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걸 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은 주봉에서 이제 12월 둘째 주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4, 5, 6, 7, 자 7주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은 조금 더 뚜렷하게 잡힐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당장에 비트코인이 날아갈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거의 이제 다 도달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눌려주면서 조정 기간을 늘려주는 게 비트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더리움은 이제 좀 예외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들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들이 하락한 이유는 결국 대장들이 단기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조정 기간이 끝나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비트하고 이더리움이 단기 하락이 되었는데 이거 이제 하락 끝났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인한 코인들이 지금 많게는 거의 10% 정도 이렇게 코인들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눌린 거 다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수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오늘 반등이 5일치 하락을 잡아먹는 하루 반등이에요. 우리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하락된 게 너무 이제 안 좋은 하락으로만 좀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일단 전 관점이고, 그럼 코인들 반등 왜 나오냐? 자, 요거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얘네도 어떻게 해요? 대장들은 이제 바닥을 찍은 상태고요. 알트코인들은 저번에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자리가 반등 자리입니다. 이때처럼. 그럼 얘네도 어떻게 해? 이제 완전히 다 돈 게 아니고 그냥 대장들을 따른 반등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자 영역에서 어떻게 조금 접근을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자, 조정받을 때 많이 살 거냐 아니면 나는 아직도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냥 떠날 거냐를 빠르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떠났으면 떠났다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다시 뭐 진입해서 매수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은 가는 게 좀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반등 시점인데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 대부분들이 반등이 어디까지 좀 나와줄까 이거 많이 좀 궁금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 기존에 많이 못 갔던 코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시적인 반등 자리로 다 보여지는데, 이번에 반등이 세면은 오히려 단기 추세가 돌파되면서 다시 시세 분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단기 반등이니 바닥이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지금 구간이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으면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와 준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와 준 게 있는데 이 안에 박스 안에 들어와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모릅니다.
눌리는 코인들조차도 어떻게 움직여질지 몰라요.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올라갔던 애들이 더 추가 강세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의 흐름 속에 좀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조금 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아직도 기사들은 좋은 기사들이 없어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혼란스러운 시장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기회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려주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죠. 그렇죠? 뭔가 살 수 있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시장을 어, 가격대 구간이 거의 저평가 정도 되는 자리다 보니까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 의견대로 따라 사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보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9시가 됐는데 비트를 좀 볼게요. 비트 반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편은 아니고 1.2%, 2% 올라서 5,500만 원을 회복시켜 줬네요. 어제 밀렸던 종가가 5,500이 깨졌었는데 그 구간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거래는 조금 더 들어와 준 상태예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최종적인 뭐 결과를 만들어 볼 수는 없고 그냥 요렇게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지금 위치는 사실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강세 구간이에요. 시장 자체가 강세 구간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 차례가 있어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강세 구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밀려주는 게 뭐다? 아, 오히려 찬스가 되었다. 과거에도 보면 작년 4월, 5월에 보면 많이 빠졌잖아요. 이때 구간이 찬스였던 거죠. 그럼 막상 따라 올라가면 올라갈 때 붙어요. 그리고 나서 밀리면 다시 손실을 보는 이런 구조인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고점에 있든지 저점에 있든지 물론 중요하죠. 내가 빠르게 마이너스가 나냐, 빠르게 플러스가 나냐. 그런데 이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승 쪽으로 보게 되면은 딱히 내가 뭐 빠르게 높게 샀냐 낮게 샀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똑같다라는 겁니다. 방향 자체는 낮게 사나 높게 사나 결국에는 어떻게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가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시세 가격적인 부분에서 누가 조금 더 먹었냐 안 먹었냐 차이뿐이지 시장 자체로는 올라가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거. 자,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아직 전반적으로 망가진 위치는 많이 보여지지 않아요. 망가진 위치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후 반등 시점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보유하신 분들한테 저는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거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만약에 정리를 해서 현금화 하신 분들은 심리적인 안정은 취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갑작스럽게 터져서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면 이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고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태에 놓여질 거다라는 게 현재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과거에 우리 보게 되면은 불장이 오기 전에 그죠? 아예 오리지널 반감기가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보면은 굴곡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눌렸을 때 이거 이제 첫 번째 굴곡이었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옵션적인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졌고 자, 그 후에도 조정이 길게 눌리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이때가 뭐였냐면은 불장 초기였거든요. 그래도 뭐야 불장이라고 해도 눌리는 자리는 항상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불장이니까 무조건 좋겠지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불장 중에도 변수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올라와주고 있는 이제 코인들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추가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 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비트코인이 어제 반등을 잘 줬는데 이번에 추가 반등을 주지 못하고 만약에 재차 밀리면 어떻게 될까? 자, 요것도 한번 열어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좀 하실 것 같나요? 이 포인트는 이제 뭐에 대한 포인트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을 다 포함해서 하락 강세가 조금 더 나와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뭐 저점이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은 이렇게 추가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크진 않을 겁니다. 데미지 자체가 비트코인이 이제 이때 밀린 것처럼 뭐 급락이 크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4, 5%가 다시 밀린다든지 이런 하락폭은 많이 약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에서 봐야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더 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되는데 비율은 한 7대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승 나올 가능성이 7 정도, 하락 3 정도 잡고 있는데 하락 쪽은 지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꼭 뭐 지지선이다, 뭐 저항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가격적인 부분도 모두 다 포함해서 요 공간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방어해주는 위치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봉상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돈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돈이. 마지막에 들어왔던 게 12월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돈이 들어온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쉽게 깨지 못할 거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 공간을. 항상 그 돈 들어온 자리는 매일 어느 순간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돈의 구조는 이렇게 크게 들어왔었던 큰 자금들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4천만 원까지 오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5천 정도에서 지금 자리까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다. 좀 더 밀려봐야 또는 이제 거기가 만약 방어가 돼준다면 다시 5,500인 현재 자리에서 5,800에서 6,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리가 은근히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최근에 밀렸다가 밑꼬리 달고 반등 준 자리가 보일 겁니다. 이때도 많이 빠졌거든요. 밀리면은 급반등 나오죠. 저기 구간이 민감한 자리예요. 비트코인한테.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과대 낙폭이 될 거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조정을 받고 상승 나오고 또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좀 느슨하게 우하향 쪽의 패턴을 좀 바라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좀 그림이 보여진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얘가 강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가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포인트는 많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알트코인들에 대한 기준을 많이 놓고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